안녕하세요. 최창우의 힐링타임. 최창우입니다. 우리가 힐링타임이 이제 여러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는데, 최창우의 힐링타임을 검색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림 상담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 또 아이들의 갈등, 스트레스, 또 ADHD, 틱장애, 우울증, 등교 거부증, 뭐 이제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문제 또는 집안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그림의 문제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동의하시면 우리가 방송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물론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서 상담소나 아니면은 심각한 경우에는 치료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mindtv.co.kr에 그 그림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다면 뭐 A4 용지에다가 뭐 연필로 그리셔도 되고, 그 이제 또 아니면은 뭐 사람을 그리거나 집을 그리거나 나무를 그려도 되고요. 또 이제 해서 또 자유로운 그림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칼라로 또 그려서 올려주시거나, 가족을 그려서 올려주시면 그걸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상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심리학을 한 저지만 혼자서 상담하기보다는 교육학을 하신 또 박사님과 사회복지학을 하신 두 박사님, 그 그림 상담을 오랫동안 필드에서 하고 계시고, 강의도 하고 계시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우경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또 그 옆에는 또 양지원 박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제 그림을 분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해결점을 조금 다르게 또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이제 또 궁금하신 점은 또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하면 익명성이 보장 안 된다 그러면 문자로, 아니면 저기 mindtv.co.kr에 접속하셔가지고 거기다 사연을 남겨주시면 익명성이 보장돼서 우리 아이의 어떤 상담 내용 같은 것들이 노출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발달이 아주 그냥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컨텐츠고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뭔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이제 무슨 학교에서 발표, 참관 수업?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관 수업을 할 때 어떤 아이들은 또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해서, 아유, 자존심 상할 뿐만 아니라 엄마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두 분은 자녀들이 좀 컸죠? 네, 네. 참관 수업 할 나이는 지났죠? 예전에 가봤죠. 예, 예. 많이 가봤죠. 네. 그때 그 심정이 어떤가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냥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죠. 예, 예, 발표도 잘 하고, 무엇보다 애들하고 좀 학교를 갔을 때 잘 어울리는 듯한 모습? 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오면 되게 뿌듯하고,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데 가기 전에 미리 이제 발표 연습도 좀 해요. 네. 저희 경우에는 예, 수업 시간에 맞는 이런 발표문도 한번 같이 제시도 해주고요. 네. 이럴 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한번 연습을 좀 해서 좀 아이가 자신감을 좀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저는 시켰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1학년, 6학년인데 오늘 같은 날 공교롭게도 그걸 했대요. 근데 뭐 우리는 연습도 안 했는데 집안이 이거는 좋아가지고 그거는 좋았는데, 큰아들이 아침에 혼나고 갔는데도 그 집사람이 둘째 아들 그것도 갈까 말까 하거든. 그래도 가봐야지. 마침 시간이 차이 나서 갔더니 또 반갑게 또 맞이하기도 하고 발표도 씩씩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발표를 주저주저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사실 성격도 문제겠지만 연습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아니면 선생님과의 미묘한 어떤 심리적, 친구들 간의 주눅,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경우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집에서 좀 대처를 해줘야 될까요? 중요한 건 저도 이 말씀을 하는데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정작 저는 내 아이는 그러질 못했거든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아이고. 또 그 당시는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강의나 이런 좋은 책이라든가 이런 지식적인 이런 정보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뭐 부모님들이 뭐 부모 되기는 거 연습하고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지금은 내가 이제 좋은 부모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아이들이 다 커버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우리 뭐 양 박사님 심정은 아이 키운 부모들이 갖는 공통적인 심정일 텐데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그렇게 잘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한다는 거고 그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긴 하겠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다 처음부터 준비돼서 다 알고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가지 아주 정확한 속 시원한 솔루션은 아이의 그 행동이나 어떤 뭐 발표를 했을 때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아이 입장에서 아이 마음을 읽어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잘 키우려는 엄마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의 감정은 일단 배제를 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아니면 아빠랑 다시 한번 뭐 특훈 뭐 새벽 훈련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어디 학원을 가볼까? 자꾸 방법을 제시를 먼저 해주세요. 예. 그러기 전에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아이가 자기가 했던 어떤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실패를 했을 때 아이 감정이 어떨까요? 많이 속상하겠죠. 그럼 마음만 먼저 읽어주신 다음에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 감정을 배제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방법만 먼저 제시하려고 한다. 네. 예. 근데 상담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아동들을 상담을 할 때 이 아이들의 얘기가 사실은 발표하는 애들이 되게 부럽대요. 예. 저는 이제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 아이들 이후 이제 상담 후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창간 수업을 하는 기회가 온다면 한번 미리 한번 사전에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보시고 아이하고 한번 역학을 삼아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욕구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앞에서 난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아이의 심리도 굉장히 속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아닌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창피하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욕구가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미리 이제 제가 만난 부모님들께는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뭐 방송을 해보고 뭐 여러 사람들하고 또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발표를 잘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누가 나오고 발표 그런 수업하면 여기저기 옮겨가서 발표를 하고 했던 역시 기억도 나요. 어렸을 초등학교 때부터. 5학년 때도. 예.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때도 이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하튼 두 가지식으로 미리 좀 결론을 내려놓고 뒤에 부연 설명하는 방법 같은 것들 방송하다 보면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일단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그 부연 설명을 하면 시간에 쫓기면 뭐 설명 좀 짧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의견은 이미 피력한 거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그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시간에 쫓기고 뭐 발표도 뭐 맥락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뭐 자신 있게 발표하는 거 뭐 요즘 이제 또 그 참관 수업을 하는 지켜보는 엄마들의 심정일 텐데요. 그 두 분 박사님 말씀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그림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의 힐링타임 그림 상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인가요? 자동차도 있고 사람도 쭉 있고 나무도 있고 위에는 뭐 열차 같은 거를 그려놓은 건지 네, 맞습니다. KHTP 검사를 하면 집, 나무, 사람을 역동적인 동적인 측면들을 그리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HTTP 검사를 한 장에 표현하게 한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컬러풀하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연필로 그리는데 컬러풀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사실 제시를 할 때
이제 KHCP라서 이제 연필을 이제 얘기를 하죠. 연필로 이제 그려보도록 했는데 아이가 이제 저는 색을 칠하고 싶다. 예, 색을 칠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한테 무조건 안 돼요라고 또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네가 편안하게 그리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했더니 이제 색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위에는 이제 전차가 다니고 밑에 이제 일반 이제 차들이 다니고 아래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원근법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림 같은 밑에 서 네, 있고 네. 위에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런 구도상으로는 잘 그렸다 생각을 드는데 사실 이 그림은 굉장히 불안감이 많은 아이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림에서 저렇게 무언가 뭐 사물이나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그림은 불안한 사람의 그림입니다. 네. 예, 뭔가 주변에 이런 그림들을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나를 포위하고 있는 이런 포위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은 뭔가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 아이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실제적으로 이 아이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대가족이 사는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스토리를 잠시 들어봤는데 예,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고모 뭐 세 분이 같이 산다고 하니까 엄청 사랑을 받는 아이는 맞는데 문제는 엄마가 그 가족 안에서 굉장히 좀 위치가 굉장히 좀 나약한 위치래요. 네, 그러니까 네. 시부모님 뭐 시누이들 사이에서 층층 꼼짝 시야에서. 예, 층층 네, 시야에서 네. 꼼짝 못하는 엄마고 그 엄마의 그 불안전함 어떻게든 이 아이 하나는 잘 성공시켜서 내가 이 집에서 위치를 좀 높이고 싶은 엄마 있잖아요. 네, 네. 이 아이 잘 키워갖고 내가 뭐 서울대학원에서 내가 이제 훌륭한 이제 엄마 역할을 다한 거 뭐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이 정신산만한 이런 상황인 아이를 학원을 어린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를 뭐 몇 군데를 다니고 학원을 이러면서 아이를 이제 사랑은 집안에서 받는다고는 하지만 엄마의 불안전함과 엄마의 그런 좀 뭐랄까 너무 기대에 찬 양육이 아이를 좀 힘들게 하지 않나 싶은 그림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 사람을 여럿을 그리긴 했는데 가족이 대가족이라서 예, 지금. 네, 네.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좀 어눌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눌한 건 아니라기보다는요. 원래는 졸라맨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저희들 졸라맨 그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다 무시를 한 거예요. 저 색칠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싶어요. 이제 네.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린다는 어떤 해석보다는 그냥 이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위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뭐 엄마 부모님과의 양육의 안에서 약간의 그 불안전한 심리 상태. 그리고 약간 ADHD 같은 것도 좀 보여요. 사실은 네. 예,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는 이런 그림이 조금 아이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나무는 크게 그리진 않고 밑에다가 이제 그 뭐 원근의 그 예. 개념인지 그런데 이제 통통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무 밑으로 다 쫙 해놓은 게 그렇지. 중심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아래로 이렇게 쏠려 있을 때 오히려 아래로 있으면 안정감이 아니라 불안정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이게 그림이요. 그러니까 아래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그림은 불안정한, 안정이 안 된 사람의 그림이고요. 사실 그림 중에서 약간 위로 떠 있는 그림이 보기에는 불안전한 느낌도 있어요. 네. 뭐 그렇다고 다 안정이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그 외적인 포부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약간 위쪽에 치우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림 분석을 할 때 물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뭐 질문에 의해서도 그 사람의 내면을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림이 어느 위치에 쏠려 있냐에 따라서는 조금 해석은 다릅니다. 네. 우리 이제 우 박사님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저는 있나요? 이 친구 연령이 참 궁금하거든요. 2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그럼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이면 쫄라맨 수준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 아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릴 줄 몰라서 못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거 봤을 때 양 박사님처럼 어떤 지구력이나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은 많은데 끝까지 하려고 하는 어떤 지구력도 떨어질 수 있고 조금만 하면 왜 실증 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나 하기 싫어. 그러니까 끝까지 그 과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떤 손의 힘이나 이런 것도 유아기 수준이고
예. 그렇지만 다행히 색은 그렇게 많이 어둡진 않아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발달이 좀 늦고 좀 불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겪는 집안에서의 어떤 압박감, 스트레스, 뭐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도 보이지 않게 조금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표현하는 방식에 뭐라 할까요? 그 사람 그림이나 나무 그림 같은 걸 보면 약간 위축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 뭐 그런 게 드는데 이제 불안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눈치 뭐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 결론은 엄마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상황이 엄마가 뭔가 복잡하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훈육을 한다 하더라도 아예 엄마 감정 표현을 했다든가 컨트롤이 안 돼서 아이에게는 엄마가 나를 도와주고 늘 든든한 지원군이라기보다는 나는 엄마가 늘 나를 통제를 한다, 기다려주지 못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의 어떤 불안한 증세가 보일 수도 있죠. 이때는 이제 HTP 검사기 때문에 집하고 나무하고 사람을 그려보라 했을 텐데 사람하고 나무는 그려져 있는데 네. 집에 대한 거는 전혀 없어요. 맞아. 집이 아마 저 밑에 쬐끄만 게 네. 집들이거든요. 요거, 집들이. 요거. 네네네네. 그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다른 애들과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네. 사람을 그려라. 여기 양 박사님이 지시한 대로. 그러려면 선생님 도입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가족에서 사랑받는 아이라는 그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예? 아이가 이 혼자니까.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아까 그 가족 서열상 사실 굉장히 지금 밑에 있는 위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일관된 어떤 양육을 잘 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막 이 아이를 예쁜 아이라고 하지만 엄마는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제 본의 아니게 좋은 말씀을 많이 못 하시고 자꾸 바깥으로 학원을 돌리면서 네가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아이가 혼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안정된 그림이 나올 수는 없지 않았을까. 네. 예, 그렇게 볼 거기 수 있을 것 덧붙이자면 아이의 소화 능력이 80인데 엄마의 어떤 욕구나 욕심 때문에 자꾸 아이한테 가부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가 아이에게는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아이들 이제 그 외동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막 많은 거를 알려주고 싶은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가 다를 수도 있지만 부모의 기대 그러다 보면 학원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밌어서 가는 학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뭐 영어든 수학이든 너무 일찍부터 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면 일찍 한 아이들이 공부해서 빛을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그게 나중에 커서까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요즘 시대가 거의 챗 GPT부터 최첨단 시대인데 뭔가 뭐 학원에 보내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는 아이가 무조건 선택할 수 있게 아이가 그 분야에 뭔가 하고 싶다 보면 얼마든지 스폰하고 도와주는 건 바람직하지만 엄마의 의지대로 아이를 심지어는 유아기 때 아이를 유치원 갔다 와서 6개, 7개까지 다니는 아이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증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6세 여자아이가 머리 여기 정수리에 500원짜리 동전만큼 머리가 6세가. 빠져. 6세가. 왜냐면 저보다 더 바빠요. 네. 월요일 날은 미술학원 가고 화요일 날은 속셈학원 가고 수요일 날은 무슨 뭐 누가 오고 뭐 일주일이 쫙 아이 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시킬까? 결국은 저게 엄마의 욕심으로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맞아요.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머님들이 조금은 좀 저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의 그 수준은 이제 결국은 내가 시키고 싶은 거에 한 6, 70%만 시키고 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에 6, 70% 정도만 하게끔 하면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아니면 반 정도 과감하게 우리 이제 막내 딸 같은 경우도 뭐
여자아이인데 태권도도 하고 싶다, 수영도 하고 싶다, 발레도 하고 싶다,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싶죠. 다 재밌는 거네요, 근데. 예, 예. 그럼 뭐 또 줄넘기는 또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찍이 이제 태권도도 했고 오빠들이 다 태권도 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아이돌이 되겠대요. 그래갖고 댄스 학원을 보내달라고 지금 댄스 학원을 한번 갔는데 재밌대요. 재밌고 그래서 뭐 아이돌이 되든 안 되든 그래 춤은 기본은 배워놔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이죠.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그 발표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때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댄스예요. 네. 여자애들이요, 그 아이돌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와서 하면 애들 안에서 그게 인기몰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데 우리 딸이 생각이 났어요. 네. 저희 딸이 지금 20대인데도 우리 딸이 어렸을 때 꼭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뭐 발레도 다녔고 태권도 하고 뭐 피아노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댄스 학원도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20대인데도 사실 미국에도 작년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왔었는데 거기 가서도 댄스 페스티벌도 나가고 가수만 안 나갔을 뿐이지 너무 그거를 지금까지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 나 지금 쉬는 시간 때 이렇게 좀 취미로 이거 방송 댄스 배우는데 가고 싶다고. 얘가 원하는 건 NGO 단체에서 일하는 그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애인데 그런 또 취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운동도 되고 관리도 되고 거기 학원을 제가 처음이라서 엄마하고 같이 이제 가봤어요. 주말에 하니까 가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맞아요. 다양하게 또 외국에서도 와서도 배우고 다양하게 하는데 뭐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다 하니까 운동도 다녀봐라. 되고 그러면. 다녀봐라. 근데 또 지겨우면 또 뭐 그만둔다고 또 그만두는 거고. 어떻게 뭐 미래의 직업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대요, 요즘. 그래서 그럼요. 지금 수만 가지 직업이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고 맞아요. 하는 그런 형국이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또 장기로 삼을 수 있는 거 한두 개 해주면 자신감에도 네. 그러니까 좋겠죠.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부모는 도와주는 거지 부모가 절대 선택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에서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집에서 해방돼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밖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외출할 수 있는 걸 좀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종교적으로 뭐 주말에는 나간다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아이하고만 시간을 보낸다거나 왜냐하면 전체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이게 이루어진 거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면서 아이와의 그 교감 아니면 정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듯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 아이는 사실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림이에요. 사실은 안정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엄마도 조금 같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네. 받으셔서 가정 안에서 위축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도 좀 아이를 좀 당당하게 엄마의 어떤 훌륭하신 그 지침 아래서 잘 키울 수 있는 양육 방법도 좀 코치를 받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그런 제안을 좀 했었던 그렇죠. 아이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갑자기 물론 이제 경력이 단절된 분 같으면 다시 이제 취업도 좀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을 경우에는 딱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뭐 시범으로부터 해방돼서 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가족의 상담이 필요하고 제가 아는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또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은 시도 자체가 좋죠. 가신단 자체가 그렇죠. 대단하신 문제를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머니에게도 좀 필요한 게 이런 거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이나 아니면 배려를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그림 치료를 좀 시행을 했나요? 그림 상담은? 네, 제가 저희 상담소에 함께 일하시는 상담 선생님이 직접 개입했던 사례였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저희가 회기가 짧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하는 그걸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종결이 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좀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좀 사례를 의뢰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아니면 뭐 해결해야 될 방향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최창호의 힐링 타임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컴퓨터 상으로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mindtv.co.kr 저거를 제가 저기 따고 싶었는데 누가 저걸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저걸 땄어요. 아이고, 예. 저는 24시간 상담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그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면서 최창호의 힐링타임 그림 상담 또 저기 죄송한데 요거 예, 예. 아까 그 그림을 하려면서 마지막 한마디만 네, 좀 네.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사실 저렇게 포위된 그림이 일단은 혹시 아이들이 그리게 된다 하면 저는 일단은 조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눈여겨 봐주셔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한번 그리라고 했는데 포위됐다는 것은 사람도 있고 저 위에 지금 자동차들이 진비되게 이렇게 뭔가 마치 동그라미 안에 네, 이렇게 좀 뭔가 나열되듯이 쫙 그려진 그림을 우리는 포위 그림이라고 해요. 네, 네. 기차를 뭔가 탄 그림이 아닌가요? 네, 아니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림을 저런 식으로 칸칸이. 나열하듯이 저렇게 쫙 됐을 경우, 근데 이런 그림을 저도 이제 상담 사례 중에 여러 번 봤어요. 이렇게 뭐 자동차가 나열되거나 어느 경우는 집을 쫙 나열된 그림을 그려요. 예. 아니면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그림.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는 대다수 사람들이 사실은 그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 항상 이렇게 상담 과정에 나오거든요. 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그래서 혹여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나열되듯이 그림 그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을 뭐 얘가 좀 좋아하는 그림이고 뭐 이래서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약간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약간 불안하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뭔가 불안하지, 뭔가 불안정함이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아이하고 뭐 좀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신다든지 네. 해서 그런 시간은 한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예. 포위된 그림이 네, 이제 네, 네. 있고 이렇게 나열된 그림이 있을 경우에 네, 그런 그림 저희 상담 그 분석할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일단은 굉장히 지금 내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확실히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소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아빠의 역할이 어떤지를 우리가 엿보질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빠가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또 바쁘기도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엄마가 다 키우겠지 뭐 하는 또 그런 거는 방임이고 방관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네, 더더는 이 집에서는 아버지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층층시아의 지금 신우들과 시부모님 사이에 엄마 혼자서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들어간 건데 네.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러니까 글쎄 그게 이제 아이를 꼭 때려서만 물리적으로 때려서만 학대가 아니라 정말 그 발달 가업에 적당한 훈육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부모 역할이 부재중이었다면 네. 그것 또한 그렇죠. 아동 학대이지 않을까. 정서적인 저는 학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아빠의 역할 또 엄마에게 조금 자유를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의 분위기 또 아이가 주눅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도 불안하니까 뭐 우리가 이제 표현은 그렇지만 스킨십 애착을 좀 더 줘야 그 아이가 좀 심리적으로 더 성숙하게 자라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음 그림 준비된 게 있는데요. 이 그림은 나와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나는 보니까 예, 그 여자아이 같고 예. 가운데가 나죠. 네, 이 그렇죠. 그림은 오래전에 제 카페에 이제 질문 상담했던 질문을 올려주신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유치원 부적응이었었어요. 네. 아이 나이가 이때 이 아이가 7살이었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일요일만 되면 아니 월요일만 되면 이제 안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먼데이 쓰면 블루 그 월요병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그때 제가 7살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아마 이 친구가 이제 커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은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자랐는지 엄마가 어떻게 변해서 됐는지 궁금하긴 한데 그 당시 이 아이 그림에서 봤을 땐 엄마가 꽉 차잖아요. 가족 관계에서 아빠의 역할이 엄마보다는 아무래도 좀 왜소되어 있죠. 축소되어 있죠. 그래서 안 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그랬지 이런 적당한 어떤 훈육이나 아빠 역할이 좀 약하지 않았나. 왜 원을 부정 안 가려고 한다는 이유는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크기를 봤을 때 얘가 굉장히 크게 꽉 차게 그렸다는 건 네. 공격심이나 욕구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욕구불만이 뭘까요? 아이 마음을 민감하게 수용해주고 공감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역할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아이가 굉장히 활동량이 굉장히 큰 거예요.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학기 초에 그 ADHD 증후군 중에 가장 그 주의력 결핍 장애나 과잉 행동 장애가 있잖아요. 네. 행동을 그러니까 도입하기 전에 행동부터 먼저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ADHD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반드시 부모는 기다려 이게 돼야 되는데 아이가 왜 못 기다릴까요? 부모들이 못 기다려줘서 그래요. 아이가 어설프게 더듬더듬 뭔가 표현하려고 할 때 엄마가 알아서 먼저 해결을 해준다든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아이는 먼저 행동부터 먼저 앞서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에 와서 친구야 너가 먼저 이게 안 되니까 원에 와서도 아이는 자꾸 뭔가 따로 혼자서 활동하게 되고 유치원 가도 친구들이 엄마 다 안 놀아줘. 그리고 이제 월요일만 되면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은 아이 말을 먼저 믿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교육기관에 가셔서 선생님하고 활동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오늘 하루는 가지 마. 그냥 아이 또 수용해줘. 참 좋은 엄마로 생각하고 그러면 애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호 내가 엄마랑 헤어지기 싫거나 뭔가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유치원 안 간다 그러면 엄마가 즉각 반응이 오잖아요. 아이는 그걸 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아이는 솔루션은 지금 뭔가 아이 마음을 못 읽어줘서 공격심이나 욕구불만이 있으니 물장난, 흙장난 같은 게 굉장히 좋고요. 얘는 활동량이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아이를 자꾸 가다 놓게 되면 애는 더 돌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아빠랑 같이 막 몸싸움도 하고 저는요 바깥 활동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월요병이 이제 질환이 아니고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블루, 먼데이 블루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인들도 받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월요일 날이면 힘들죠. 왜냐면 일요일 날 뭐 내내 뛰어놀죠. 바깥 활동하죠. 큰 아들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인데 밤 10시까지 축구를 해요. 요즘에 운동장에 불을 켜주고 해서 그렇죠. 거의 뭐 무릎 다치고 뭐 한 거 보통이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재우죠. 일찍 재우면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일요일 날 다들 늦게 낮잠 자고 뭐 하다가 좀 애들 놀고 늦게 자면 월요일 날 일어나기 힘들지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상이 더 나타날 때는 오히려 아이를 낮에 실컷 놀게 해서 조금 일찍 재워서 아침에 좀 일찍 깨우면 아주 바람직하죠. 네. 그리고 조금 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요아기 때부터는 이 잠자는 습관 정말 정확한 시간에 자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딱 아이가 10시만 되면 자기 방에 가서 잘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에 거의 막 11시, 12시까지 24시간 저도 사우나를 좋아해서 가끔 가보면 주말에 가보면 막 아이들이 막 11시, 12시까지 그 찜질방에서 뛰어다니는 거 보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 잠자리 시간이나 이 패턴이 불측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이가 혈당도 떨어지고 이 산만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네. 잠자리 시간이나 환경을 엄마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이 그림에서 보면 조금 아빠의 얼굴에 비해서 뭔가 눈이 있는 데가 뭐가 좀 강조가 돼 있어요. 눈썹이 강조가 돼 있는 건가요? 그렇잖아도 이 친구가 7세지만 몇 월생인가 봤더니 12월생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한국 나이로만 7세지 거의 6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아이가 아직 그 표현을 잘 할 줄 몰라서 못 그린 거라 그러지 이거를 함부로 이 형태를 갖고 뭔가 거기에 심각하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꽉 차게 그렸다는 거, 그다음에 네. 필압, 아이가 급해요. 선이 굵고 크게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아이가 참지 못하고 좀 뭔가 기다리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행동부터 먼저 가거나 산만해지는 지름길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래서 이렇게 도입하거나 뭐 아까 우리 양 박사님처럼 뭐
집과 사람, 나무를 그려야 돼요라고 하면 그게 도입이 안 되는 거죠. 아 싫어요. 저는요 색깔로 그릴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25개월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25개월의 의미는 뭔가요? 일반 나이 3세? 3세, 만 3세가 시작되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만 3세 때 3세가 아니네. 그냥 우리 3세. 어머님들이 먹이는 거 아무거나 안 먹이는 것처럼 3살 때 반드시 먹여둘 게 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먹여둘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얘는 3세, 4세부터 친구야 너가 먼저 해 내가 기다릴게 이게 지금 안 된 거라고요.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언제 해야 될까요? 24개월까지만이라고요. 무조건 허용하고 달라는 대로 주는 시기는 24개월인데 요즘 엄마들이 아이가 외동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니 5살인데 밥을 아직도 떠먹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친구들 방에 어머님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유치원에 와서 요즘은 학기 초에 기저귀까지 차고 온 아이들 보게 되면 얘도 보는 눈은 있거든요. 친구들이 쟤 왜 저래? 거기 아이 자존감은 바닥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엄마들이 왜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리 아이의 발바닥에 흙이 묻을까봐 단추 옷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고 단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서는 너가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얘 너무 힘들어요. 왜? 7살을 엄마가 3살 수준으로 해줬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가서는 엄마가 초등학교 4살 수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대부분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먹는 거 아무거나 안 먹이시는 것처럼 아이 그 발달 수준에 맞는 훈련을 이거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뒤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그 그림에서는 가로로만 이렇게 패턴을 쭉 그렸어요. 그죠? 뭐 네. 손, 발, 팔다리 다 제대로인데 가로로만 이렇게 패턴을 그리는 뭐 특성들이 뭐 이렇게 각막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나요? 아니, 손은 우리 양백색이. 예, 가로로 패턴의 어떤 의미보다 저는 이제 제 해석엔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유치원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쩌면 가정 내와 가정 밖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가정 안에서는 아이의 이 그림의 크기로 봤을 때는 가정 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는 아이예요. 얘는 굉장히 과잉 엄청 행동을 받죠. 할 만큼 큰 그림의 중앙에 있어요. 얘가 엄마, 아빠, 주인공이지. 예, 엄마 아빠로부터 애정 듬뿍 받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 주말까지도 아이는 이 아이 더더 아이 중심성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 그림에서 그러다 보니 이 아이 중심으로 아마 패턴이 돌아갈 거예요. 이 집의 모든 환경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런데 원은 아니거든요. 원에 가면 그 순간부터 규칙을 지켜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 말도 다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통 많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요, 유치원 가기 싫어요 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집안에서 받던 사랑과 그런 충분한 그런 애정이 바깥에서도 같이 연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아이도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가기 싫죠. 왜냐면 애들도 내 뜻을 안 따라줘. 선생님은 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과잉 행동을 보이면 얌전히 있으라고 그러고 집안에서 다 받아주고 아까 우 박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저렇게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는데 그러다 보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선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인지 발달 단계 그 이론도 있듯이 그 단계에 맞춰서 거기에 과업을 다 준비를 시키셔야 되는데 사실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이 새로운 낯선 환경에 가면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저 아이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아마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나 싶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에릭슨의 또 사회성 발달 네, 그런 걸 심리사회 보면 그렇죠. 예. 이제 또래와의 어울림 사귀어야 될 시기 네. 7세 무렵에 그건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세상이 유치원 가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타인의 입장에서 보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것들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공격심 욕구 불만이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니 집에서는 자기 주도성 내가 왕자 공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치원 갔더니 공주 강적이 더 많은 거야. 여기서는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꾹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유치원에서는 왜 보는 눈은 있거든. 예.
그 뭐 그림에 제가 작은 거에 집착을 해서 그런가요? 이게 저 엄마하고 나는 다리가 쭉쭉 뻗었는데 아빠 다리는 관절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네. 뭔가 아빠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네요. 예. 그죠? 엄마하고 나는 잘 안- 똑같고, 그죠? 네. 예. 엄마 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아빠는 조금 다른 예, 부류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다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은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어쩌면 아이가 네. 그러니까 뭐 아빠의 그런 다리를 근육을 본다거나 아빠의 그런 다리가 여성들의 다리에 비해서 뭐 예. 그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란 거를 아이가 이제 관찰을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뭐 그림의 해석에 따라서 뭐 관절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뭐 아이가 뭐 현실 검증력이 어때 이렇게 정도 해석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좀 다른 아빠의 어떤 신체적 특성 뭐 이런 맞습니다. 부분을 관찰적으로 보고 이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세 개로 다 구분을 했어요. 보통은 두 개로 하거나 네. 하나로 하거나 하는데 세 개로 한 것도 좀 특징이 있고. 무릎과 예, 허벅지 뭐 이렇게 경계를 뒀네요. 네, 나눠서. 뭐 네. 여기 뭐 여기 허벅지 장단지 뭐 근육이 뭐 그냥 탁 생겨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빠는 운동만 많이 하고 가족을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뭐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어쩌면 그 다리를 만약에 강조했다면 이 다리와 관련된 뭐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예, 저희가 이제 뭐 질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그렇죠. 거지. 어쩌면 다리 죄송한 편이지만 잘 모르니까 어쩌면 다리를 강조했을 때 다리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가 다- 어느 경우에는 뭐 진짜 아까 뭐 운동을 많이 하셔서 다리가 뭐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보여서 진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그림에서 강조하는 거는 강조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삭제를 했거나 그 생략에 대한 의미는 또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그 어떤 부분도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있겠죠. 압박 붕대를 하고 있다든가 예 그죠 뭐 어떤 관찰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요 조금 나이 때 6세, 6세라서. 7세에 이제 그 라이프 포지션이라고 우리 뭐 표현도 하는데 삶의 자세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최고고 오케이고 다 not okay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하면 공주병 왕자병이 되는 거고 나르시시즘이 강한 그런 아이로 다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쪽으로 자아가 발달하지는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진짜 아까 우리가 중반에 얘기했듯이 타인의 입장에서 보기,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 말해보기, 뭐 그런 것도 좀 훈련도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그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그러니까 성숙이 아니라 성숙은 타인을 배려하는 게 성숙인데 신체만 발달이 된 성장만 된 거예요. 신체만. 이 마음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완벽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7살에 이제 심지어는 엄마 나 쟤랑 앉기 싫어. 아, 쟤는 답답해. 아, 저 친구 저거 재미없어. 벌써 6, 7세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건 저는 조금 너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다 공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다 1등으로 살 수 없거든요. 아, 저 친구는 나보다 잘하지만 나는 이런 게 다름을 인정하고 나는 이런 교육이 정말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나랑 레벨이 안 맞는다는 그 표현 자체가 어느 기준으로 레벨이 안 맞고 저 친구는 수준이 낮고 얘는 나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님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저는 장애인들이나 아주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통합연령 교육이 저는 되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건강한 아이가 불편한 아이 도와주는 교육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네. 나보다 조금 부족한 아이 그래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나밖에 모르고 이런 거 보면 부모들 자체도 내 아이만 잘 키우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내 아이가 세상 바깥에 나가서 외롭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런 염려가 결국은. 많이 앞섭니다. 맞아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건데 저도 지금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결국은 아이들이 그렇게 혼자서 깨닫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과정으로 크기까지는 결국은 어떤 게 이제 모델이 됐단 말이죠. 모델링이 되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밖에 학습할 수 없는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1차적 책임은 당연히 가족이잖아요. 2차적 책임이 이제 학교가 되는 거고. 그다음 1차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모님들께서 이거를 그냥 본인이 살아온 삶대로 그대로
살아보니 내가 일단 나부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너부터 챙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디 가서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교육을 계속 부모님들 강조하신다면 결국은 혼자만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통합교육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수업을 해보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아직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예,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보수적이에요. 유난히 보수적이에요. 예, 성별지향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통합교육이 되려면 먼저 이런 사상적인 거, 가치관적인 게 먼저 달라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려면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게 이제 차곡차곡 학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 통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어느 아침에 갑자기 이런 교육으로 지나간다면 상처는 우리 장애인들이 받습니다. 특수반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죠. 준비가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거시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이게 될 수는 아니고. 없지만 점차 우리가 그 조금씩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그런 학교에나 그런 학부모들에게 그런 걸 받아들이는 학부모들에게는 뭔가 좀 지원도 좀 해줘야 되고 교육도 좀 따로 해줘야 되고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죠. 맞아요. 아무튼 이 그림의 아이는 자기의 자아는 굉장히 강하고 맞아요. 자기 도소성이 자기 나밖에 중심적인 모르고. 것도 강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역지사지할 수 있는 연습이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뭐 우리 우 박사님 같은 경우가 동화를 통한 교육도 요즘 많이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 붙여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뭔가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고루 더불어 함께하고 흡수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특장이든 쥐락 결핍, 가행 행동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생겼지 올라가 보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나와서 첫 번째 만났던 엄마가 행복해야 되는데 엄마 멍 때리고 있고 엄마랑 애착이 안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또 아빠랑 역할도 있는데 요즘 또 인서울에서 집 한 채 살려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엄마 아빠가 경제적인 문제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예 롤모델인 부모랑 치고받고 싸운다든가 부모가 불안하니까 얘는 그거를 답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 유아교육기관 가서 이 아이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치려고 하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저는 여기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그래도 교회에서나 불교 같은 데서는 뭐 두란노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이런 이제 부모 교육을 하는데 저는 정부에서 이거를 조금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책임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 정부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대기업 같은 데도 CSR이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 측면에서 좀 후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각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부모 되기 자격증 과정 같은 거 한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들만 뭐 양육수당을 받는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 저도 한 번도 우리 얘기는 안 했는데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안서까지 다 만들었어요. 사회적 배경이 네.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종교단체에서만 하고 있으니 부모들 양육수당 돈 주면서 왜 부모는 교육을 안 시키냐. 똑같은 생각하고 계셨구나. 근데 이런 네. 거를 좀 저희가 힘은 없지만 이게 제도권 안에 가야 우리가 뭔가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뜻이 함께 약간은 많이 좀 모인다면 강제성이 떼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자유를 자유롭게 하니까. 근데 결론은 네. 피해를 보는 건 이런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 행동을 할 뿐이지. 맞아요. 자기를 크게 그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너무- 사회적인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여튼 최창호의 힐링 타임 그림 상담. 네. 오늘 아니, 근데 양 연결이 박사님, 우 박사님하고 우리 우지원 박사님, 양지원 박사님, 우경 박사님 두 분을 섞었어요. 네, 우경 박사님, 양지원 박사님하고 함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최창호의 힐링타임 검색하셔서 사연도 남겨주시고 아니면 mindtv.co.kr에 들어오셔서 그림도 올려주시고 고민거리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동의를 얻은 그림에 한해서는 이제 방송으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또 그 심각한 경우에는
상담과 치유 과정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막 이게 구독은 많이 늘어나는데,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는 거는 혹시나 이제 우리 아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익명성을 저희가 보장을 해드릴 테니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으로 노출도 안 하고요. 상담만 해드리고, HTP 검사, 집, 나무 그림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컴퓨터로 분석을 딱 해서 개별적으로 A4 용지로 10장에서 13장, 16장까지 해석을 해서 그걸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좀 심각함이 엿보인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시고, 아니면 그림 상담, 그림 치료도 하시고, 놀이 치료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음악 치료, 좀 심각할 경우에는 약물의 약 치료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심리 상담만 또 해서도 안 되고, 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게 통합적으로 함께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뭐죠?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3세의 그 습관들이 결국은 어른이 돼서도 이어져 가는 거는 뼛속 깊숙이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왕이면 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조금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그걸 알고, 또는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 그림 상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 참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그냥 딱 봐도 여자아이의 그림처럼 보이는데요. 공주병 중증이죠, 얘. 이 친구야말로. 예. 예. 왜냐면 선생님한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제일 잘해야 되고,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중복받지 않거나 내가 선택되지 않으면 아이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장점은 관찰력도 좋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많고, 일단 밝은 아이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단체 생활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이제 엄마한테 푸는 거예요. 예. 근데 엄마는 도대체 이유를 몰라. 아니 원에서는 왜 좋은 프로그램도 되는데 도대체 얘가 왜 자꾸 나한테 짜증을 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딱 보면 지금 엄마하고 아빠가 옆에 있죠. 예. 그죠? 이 집 역시도 경제권은 엄마가 갖고 있고, 아빠보다는 엄마 목소리가 크다. 엄마가 맨 왼쪽, 두 번째가 이제 아빠. 그다음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아빠의 모습이 좀 작긴 하고, 네네. 근데 언니, 네. 그다음에 나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예, 아이 본인 그림 주인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엄마가 되겠죠. 네. 엄마는 아이한테 24시간째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케어하고 입혀주고. 근데 쓸데없는 걸 먹이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아까 3살까지인데 엄마는 아이의 옷이고, 여기 엄마도 솔루션을 드리자면 팬티 하나 입더라도, 옷을 입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골라서 입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자유성도 좋아지고 성취감도 느끼는데, 옷 하나 내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는 거야. 엄마가 골라주는 원피스예요. 또 엄마는 또 샬랄라 또 우리 공주니까 예쁜 거 입혀 보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엄마는 지금 쓸데없는 거를 먹인다. 그래서 옷이나 밥이나 반찬을 먹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먹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아이가 뭐 보조개부터 왕관까지 그렸는데 귀를 생략한 의미는 소리에 대해 놀란 경험이 있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생각할 때, 결론은 엄마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 정말 다른 어머님도 해당이 될 건데, 아이가 무대 위에 올라갔어요. 아니면 창간 수업에 뭔가 영어 구연 동화 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왔다.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럼 대부분 우리 박사님은 우리 딸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딸이 만약에 뭐 이제 영어 구연 동화를 했는데 가서 발표도 못하고 뭐 아무 말도 내려와서 못하고, 온다고? 예. 뭐 저는 달래주겠죠. 아이, 어떻게? 괜찮아. 그게 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예. 얘도 안 괜찮은지 알거든요, 지금. 괜찮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엄마, 아빠예요.
너 진짜 속상하겠구나. 어저께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와 속상했겠구나 라고 안아주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하죠. 그래 우리 딸 야 그래도 아빠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딸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아빠가 보기엔 끝까지 서 있다가 내려온 것만으로도 아빠는 정말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 칭찬도 구체적인 칭찬을 하지 못할 바엔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이가 지금 실패를 경험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야 그래도 우리 딸 너무 최고야. 야 세상에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원에 와서 작은 어떤 변화만 갖고 아예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 아이는 자존감이 오히려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업시키는 향상시키는 첫 번째 비결은 옷도 밥도 아이가 원하는 거를 스스로 선택하게 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꼈을 때는 자존감이 또 거기에 유능감까지 효능감까지 올라가겠죠. 야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한 번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나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보면 아이 자존감의 가장 큰 보약은 격려라는 메시지예요. 격려라는 건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게 격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 토끼를 그렸는데 막 토끼 같지 않다고 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 우리 딸 최고야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길을 이렇게 길게 그리니까 정말 토끼 같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소통 기술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치 엄마는 내만 몰라줘. 그래서 여기 솔루션은 환경을 이 아이는 굉장히 논리적인 수학 지능도 높은 아이예요. 왜냐하면 머리따 하나하나 표현 보는 거 보면 관찰력도 굉장히 좋아서 아이가 사용했던 장난감 통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무슨 이유 때문에 엄마가 옮기고 싶은데 옮겨도 되겠니? 라고 하셔야 되는데 확 엄마가 인테리어 바꾸고 이러면 아이가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온다? 잘하다가도 한번 해봐봐 라면 쭈삣쭈삣 엄마한테 뒤에 가서 이렇게 숨거나 소극적인 현상이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딸 한 번 얘기했지만은 어디 저 어린이집에서 발표하는데 춤 연습을 다 했는데 단체 춤을 안 추고 지 혼자 옆에서 막 그 자유춤을 추고 해가지고 배꼽을 잡은 적이 있는데 너 왜 그걸 따라서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랬는데 영어 발표를 해갖고 못한다고 내려왔으면 나는 괜찮아 너 일본어 해 일본어 중국어 해 러시아어 해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오 박사님은 그래 너 그래 잘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속상했겠다. 감정을 읽어주고 그런 다음에 장점을 또 이제 격려해주고 저도 실제 사례에서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정말 공감되는 게 그런 아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동인데 칭찬을 엄마가 엄청 많이 하셔요. 진짜 많이 해주셔요. 과하게 하죠. 그러니까 엄마의 상담을 내가 이어서 들어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칭찬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칭찬하고 그날 또 끝나고 가면서도 어우 얘 이뻐라 그림 잘 그려 계속 이러시는 거야.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시는 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아이가 이 말이 칭찬이라고 안 듣는 거예요. 구체적인 칭찬이 네, 아니라서. 맞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 말씀이 지금 아까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아빠들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얘기를 하면 어우 잘했어, 아우 예뻐, 멋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단어 하나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그 의미를. 나는 진짜 속상하고 내가 잘했단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망치고 나왔으니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좀 위로해줘. 위로도 받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쩌면 그 의미가 많은 거라고요 그 안에는. 그런데 잘했어, 너가 최고야 이러면 거기서 그거는 큰 힘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이게 뭐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아이들은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세상 이거 이제 커 나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 박사님께서는 괜찮아는 그래도 좀 좋은 아빠예요. 심한 아빠들 이랬어요. 맞아요. 뭐 그런 거 갖고 울어.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가 뭘 잘했다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제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랬지 내가 막 이래가면서. 근데 칭찬의 기술이 진짜 필요해요. 칭찬은 그냥 마구마구를 하는 게 칭찬이 아니라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구체화시켜서 예.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예. 아유 예. 참 어렵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예. 우리 저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뭐 이제 학원을 다니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성적이 쭉쭉 올라가나요? 그게 이제 그 기초부터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성적이 이제 지 나름은 이제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좀 그렇지요. 근데 이제 반응이 없다가 그래도 학원 갔다 와서 밥 먹을 때 야, 그래도 야 대단하다 하고 이제 했더니 뭐 아까 표정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표정이었다는 걸 이제 제가 읽은 거예요. 오. 근데 야 그래도 뭐 노력하니까 뭔가 보이긴 보인다 야 그래 뭐 투자할 가치가 있네. 내가 그랬더니 아무튼 엄마는 그래도 이제 반응을 잘 해주고 그러는데 아빠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거죠 이제. 예? 나 때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렇지. 얘가 지 시험 문제를 갖고 와서 수학을 갖고 와서 아빠 풀어봐. 아빠 풀어봐 이래갖고 절대 못 푸시죠. 못 푸실 걸. 나는 수학을 대학 들어갈 때 4번만 치고 들어간 사람이고 왜냐면 중3 때 수학 선생님이 싫어갖고 수학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스포자셨어요. 스포자. 또 검정고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니까 수학 공부를 안 했어. 그 검정고시는 평균 60점 넘으면 되고 꽈락이 40점이니까 4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수학을 잘 못했는데 대학 들어와서 통계 배우면서 이제 수학의 맛을 조금씩 이제 알게 늦게 네. 늦게 알게 됐는데 이제 뭐 아이들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그죠. 뭐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는데 여하튼 뭐 공부로 대성을 할지 뭐 운동으로 할지 아니면 예능으로 할지 모르죠. 뭐 모르니까 기본만 해라. 기본만. 저는 이제 그런 주의예요. 아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실 때 아드님이 네. 아까는 표정이 아빠 얼굴이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상담하면서 항상 부모님들에게 피드백 드릴 때 우리가 이중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감정이나 내가 하는 행동은 그게 아닌데 말로는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이게 맞지 않는 소통을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 자녀들이 다 읽었거든요. 엄마 아버지의 지금 감정을 다 읽었는데 말씀은 저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는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진정성이 진정성이 없는 않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수 아닌 실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소통은 일치시켜야 되는 그건 진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창호의 힐링타임 그림 상담 최창호도 배우면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네.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중적인 메시지 때문에 아이들은 전 진심이 아니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어떤 기분이냐면 아이들하고 뭐 축구하러 나갔는데 뭐 배고프고 목말라 그러면 엄마하고 막내딸하고 우리는 주말에 어디 가면 교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나들이 가면 돈 넣어줘 그러고 뭐 2만 원 넣어달라면 3만 원 넣어줘 비상금이 있어야지 무슨 3만 원이야 아니야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또 사주기도 해야 되고 아버지 좋으신데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있으면 막 줄 형편인데 여하튼 간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또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예? 또 당연한 걸로 하겠어. 그러면 이제 뭐 당연한 걸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럼 아무튼 자식 키우는데 왕도는 없습니다. 로얄로드는 좋은 부모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비주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예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나요? 네. 이게? 여기서 조금 염려가 되는 건 비즈나 이런 거보다 지금 저는 하트 모양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트를 유난히 많이 그렸잖아요. 엄마 머리에도 하트, 언니 가슴에도 하트. 아빠 가슴에도 이미 얘는 이제 성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사인을 온 거니 그 나이에 맞는 성교육을 반드시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 아이가 7살이기 때문에 아빠랑 같이 옷을 다 벗고 목욕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교육 필요하겠죠. 어떤 교육일까요? 뭐
손에는 60억 마리의 세균이 있어. 그래서 함부로 보여줘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아빠 방이나 엄마 방에 들어올 때 어떻게? 놓고 해야 되는 거야. 대부분 성교육이라는 걸 엄마들이 섹스만 생각을 하는데 이 젠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이 유아기 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근데 아빠는 맨날 나가서 돈만 벌고 엄마는 아이만 이게 아니라 네. 가장 좋은 아빠의 역할은 돈도 벌고 아빠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네. 그런 아빠 200% 좋은 남편을 이 다음에 만나겠죠. 롤 모델.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한테. 조금 아쉬운 거는 아빠의 권위를 살려주셔야 돼요. 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방 쓸 때 쓰시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항상 아빠가 숟가락 드시기 전에 그저 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아빠 드신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교육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뭐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밥상머리의 그 풍경들 엄마 있으면 절대로 그러진 않는데 아빠하고 있을 때는 휴대폰 보면서 밥 먹고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야 밥 먹을 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오셨을 때 그랬잖아. 밥 먹을 때는 TV도 끄라고. 근데 나는 이제 TV 켜놓고서 그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하는 아들들은 그러죠. 아빠는 TV 보면서 왜 우리는 이걸 못하게 해? 당연하죠. 야 그럼 TV 꺼. 끄고 너도 이거 보지 말고. 근데 둘이 있을 때는 잘 안 먹혀요 이게. 그럴 때 양해를 구하시면 돼요. 아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겠지만 아빠 이 프로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봐도 되겠어 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기에는 이 성교육이 어떠냐면 아빠도 4살밖에 안 된 아이 방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도 되겠니? 노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중을 받는 교육, 그죠? 내가 존중을 받아야 타인을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이 괜찮아? 이게 그냥 깨져버린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 10대 가서 그때 인성교육을 하려면 너무 힘들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밥 먹을 때 휴대폰을 이제 야 그저 치워. 그래서 치우면은 좋았어. 그건 이제 포인트야. 그러면 이제 포인트 행동 토큰 기법이죠. 네. 이제 그래서 누적되면 이제 뭐 용돈을 주든 아니면 뭐 원하는 걸 사주든. 그런데 또 필요 없어. 나 이거 지금 꼭 봐야 돼. 뭐 해야 돼. 뭐 그런 그럴 때 경우도 어떻게 있고. 하세요? 네? 궁금해. 야 알았어. 너는 이제 앞으로 끝이야. 이제 그러지. 협박이신데요, 지금. 너 알아서 해. 네가 손해지 뭐. 근데 이제 엄마가 있을 때는 뭐 엄두도 못 내는 행동인데 아빠가 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숨통이라도 뭐 사실 운동하랴 학원 다니랴 학교 다니랴 뭐 볼 시간이 없잖아요. 또 게임도 여기 있고 뭐 그런데 그냥 뭐 모른 척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친구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왜 성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아이가 이제 혼자 놀거나 집에서 놀 때 아무래도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영상 매체에서 노출될 수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많죠. 가끔씩 누구랑 어떻게 노는지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요즘에 아이들 뭐 19금이라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보면 선정적인 거라든가. 근데 점점 요즘 웹툰이나 만화 같은 것도 그 옛날에 짱구는 못 말려인가 그 만화 그 만만치 않더라고. 거의 성인 네, 그렇죠. 치마들 추는 건 뭐 기본이고 선생님 그러니까요. 치마도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노출이 됐나?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 성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영상을 좀 제작을 해서 제가 제작할 의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성교육을 하려고 3년째 시도를 하는데도 워낙 그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접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시 딱 하면 광클이라고 하잖아요. 30초도 안 돼갖고 그게 다 접수가 마감이 돼버리고 강남에서는 한 서너 명이 이렇게 토론식으로 2시간 정도 성교육을 하는데 45만 원 1인당 그 정도의 비용을 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자비로 하든 스폰서를 좀 협찬을 받아서 하든 그걸 시리즈로 딱 해서 아이들이 때가 되면 볼 수 있게 우리가 Y라는 책도 좋긴 한데 그건 또 책으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현실적으로 연령별로 그런 걸 좀 만들 생각도 있는데 우리 최창호의 힐링 타임이 잘 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할 있습니다. 게 많이 많은데요? 구독해 주시고 진짜.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청 시간은 확보가 됐는데 이제 좀 이제 그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면서 광고도 지금 많이 이제 붙고 그러는데 여하튼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상담할 것, 그림 같은 것 또는 뭐 그림이 꼭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나는 방송에는 노출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익명성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mindtv.co.kr에도 많이 사연을 올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튼 성에 대한 관심에 눈을 뜨기 시작한 한 7세? 뭐 네, 8세? 7세 아이예요. 네, 7세. 7, 8세. 아니요, 7세 아이였어요. 7세.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네. 성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관점에서 본다기보다 저는 이제 일단은 이 집은 엄마가 좀 목소리가 크신 분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엄마가 굉장히 꾸미시기를 좋아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엄마 자체가. 인기몰이를 좀 하실 수 있는 어머니 같으셔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항상 이쁘게 관리하시고 이렇게 꾸며주시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 있을 수 있는 엄마. 네. 예,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실 거고. 근데 이제 여기다 보니까 뒤에 이제 아빠가 뒤쪽으로 가 있어요. 엄마 뒤로. 네, 네. 그래 엄마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아빠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약간 뒤로 갈리는, 약간 뒤처져 있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아빠가 굉장히 좀 사랑이 많은 아빠는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맞아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네네. 그렇고. 사랑이 굉장히 좀 이 집은. 아빠가 있지만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아빠가 좀 우리 집안의 그 서열상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엄마보다는 약간 주도권이 조금 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면 이게 딸들만 키우는 집에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들이 이제 딸들이 이제 좀 이렇게 엄마와 짝짝꿍이 돼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뭔가를 막 만들어가면 아빠는 약간 뒤에서 이렇게 구경꾼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외되는 경우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보여요. 지금 이 그림도. 네. 지금 이 상담을 하면서 살짝 그 노트를 해놓은 걸 보면 엄마가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아빠가 꽃을 주고 있고요. 언니가 엄마 아빠 결혼식을 구경하고 나도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언니랑 내가 태어났는데 그렇죠.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한다. 엄마 아빠의 사이는 좋아 보여요. 그럼요. 어떤 뭐 리마인드 웨딩을 할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좋은 측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장점은 굉장히 표정도 다 웃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아이 뭐 거의 밝고 에너지도 많고 좋은 장점은 네. 굉장히 많은데 아이가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네. 24일 날 아빠한테 받고 싶은 선물을 얘는 받은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다음에 몸에 열이 많아서 이불을 잘 안 덮고 잘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기가 장소도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난감통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자꾸 아이한테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면 아이는 위축이 되거나 잘하던 행동도 소극적인 상황으로 나올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아이가 표현하고 밝고 장점은 굉장히 많은 친구지만 엄마 아빠의 어떤 각별한 어떤 디테일한 관심이나 관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한 식을 올린다는 것은 뭐 리마인드 웨딩이나.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두 사람의 관계는 있는데 혹시나 언니랑 나는 구경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구경한다기보다 네. 어쨌든 이 그림에서 구경꾼으로서의 언니와 나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보기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집안의 전체적인 어떤 서열의 좀 표현이 나왔고 아이가 지금 언니의 머리나 엄마의 머리를 저렇게 개수를 굉장히 좀 길게 쫙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원으로 자기 치마폭을 저렇게 무늬를 넣었다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충동적이거나 그런 아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적도 할 수 있어요. 원칙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네. 저렇게 뭔가 서열화되고 규칙화 시킬 수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그 틀 안에 있는 애들. 네. 그 틀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엄마가 고지식하게 이렇게 예스 노를 가르치기 쉬워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뭔가 창의적이고 이렇게 창의성이 있는
있는 애의 갈트인데 에너지나 전반적인 걸 봤을 때 할 수도 있는 애인데 어쩌면 그 가정 안의 규율이 너무 이렇게 틀 안에 매여 있는 어떤 양육 방법을 하다 보면 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더 아이 클 수도 마음속- 있는. 예. 아이가 이거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 틀이 엄마가 매여 싫을 있으니까. 텐데 벌써 결과를 벌써 안고 네. 생각하는 근데 거 엄마가 약간 그럴 가능성이, 수 예, 있죠. 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결론은 엄마가 아이에게 너무 과잉 보호예요. 쓸데없이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도 과잉 보호 저는 이제 조금 박사님과 좀 다른 거 과잉 보호 차원보다 더 저는 많이 하는. 엄마의 생각이 너무 세. 엄마의 사고관이 너무 정확해서 그 틀 안에서 가족들이 다 움직여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면이 그럴 있을 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엄마의 지휘권이 너무 그러니까 강력해 이제 보여요. 과잉보호도 예, 과잉보호지만 간섭하는 간섭. 것들, 지시하는 예, 것들. 가족을 좀 통제하는 예, 통제성이 분명히 좀 강하신 분 아니실까. 여자지만 예. 권위주의적인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 약간 마음속에 독재적인 특성이 약간 보인다. 예, 팔도 나란히 그렸다는 건 많이 안아달라는 뜻이거든요. 스킨십을 원하고 있는 뜻이기 네. 때문에 관심을 더 받고 싶다는 거죠. 음. 근데 아이가 왜 주목받기 행동을 하면서 왜 관심을 받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엄마 역시도 계속 뭔가 꾸미고 이거 좋아한다는 건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는 그 기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아이가 원할 때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엄마가 관심은 계속 아이를 만들어주고 예쁘게 해주는데 진정으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민감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족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려봐라. K 참 다양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FD 가족 그 동적 가족 그림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서 지금 그 그림을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 이 집안의 분위기에서는 엄마가 조금 여유롭게 한 발 양보하고 전체적인 가족들을 먼저 좀 배려해주고 그렇죠. 좀 들어주는 엄마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실까요? 그림을 최창호의 힐링 타임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림인데 일단은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이제 뭐 동생인지요? 동생인가? 예, 예. 동생일 것 같아요. 동생이네요. 예. 예. 뭐 여태 본 그린 것 중에서는 이 아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좀 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아빠의 어떤 권위는 아직 살아있어. 너무 바람직해요. 네. 아빠 옆에 엄마 있고 그다음에 나 있고 동생 있고 그래서 요즘에 아빠 옆에 엄마를 그린 애들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문쟁동을 하는 아이 그림에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부부 중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관계 정도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여기서 말하는 손을 아예 안 그렸다는 의미는 100% 엄마나 손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입혀줘요. 엄마의 어떤 과잉 보호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손이 네 명 다 손을 안 그렸고 발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발은 양쪽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어떤 아이가 어떤 양가 감정 심리적인 갈등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못하고 놀아도 돼 아니야 놀까 말까 뭐 이런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아이가 7세 정도면 발달 과업 중에서는 적당히 발달은 잘 되어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이 친구 역시 귀를 생략했다. 그래서 엄마의 의사소통 기술이나 아이랑의 어떤 대화법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방금 전에 봤던 그 머리 스타일의 그 왕관에 그 뭐가 하트가 그려진 것처럼 여자는 그렇게 그렸고 남자는 갓 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네네. 재밌게 표현했다. 예. 예. 여기서는 가장 특징적인 건 엄마의 과잉 보호예요. 예. 이 집도 보면 엄마가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먹이고 있다.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냥 엄마가 행복해지는데 투자해라.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는 롱런할 수 있다. 예, 아이가 이 정도면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손을 안 그린 게 조금 다른 아이랑 조금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아이들 그림에서 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그린다 하면 무슨 특징이 반영되는 것일 수 있나요? 그냥 뭐 손이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냥 다 해주는 거죠 집에서. 그럼 엄마 손이라도 그랬을 텐데. 다 엄마. 해준다기보다 저는 이제 그림에서 그 귀찮게. 손발이 이제 생략이 되는 거는 약간 이제 뭔가 행동할 때 수행 능력이나 그런데 수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잘 이렇게 연결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잘 조화롭게 안 이루어질 때 손발이 많이 생략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저렇게 다리가 이렇게 좀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고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좀 구조가 안 맞잖아요. 뭔가 불균형 상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안 잡힌 상황. 그러니까 행동이 이렇게 연결을 될 때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연결해야 되는 상황들에서 이게 뭐 잘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고 뭔가 자꾸 이제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밸런스가 깨지는 예,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금 우리 우 박사님하고 조금 다른 소견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이 맨 앞에 서열을 할 때 이게 이제 엄마가 와야 된다, 아빠가 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네, 우리 우 박사님하고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가요. 많이 나아졌긴 해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원탑이 돼서 전체적으로 가족을 통제하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엄마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엄마가 나와도 뭐 아빠가 나와도 그게 잘못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이 집에서 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은 되죠. 진짜 아이가 생각한다는 네네네. 거지. 그렇죠. 그게 그렇죠. 잘못됐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림에서 그래서 아빠가 뭐 맨 앞에 나와서 또는 뭐 엄마가 뒤에 나와서 뭐 이런 거가 이제 잘 됐다, 아니다, 옳다, 바르다 이거를 평가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이 그림은 어쨌든 아버지가 조금 위치가 있으신 건 맞아요. 첫 번째 나오셨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서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무조건 그림에선 아빠가 먼저 나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또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아이한테 무심코 야 그래도 야 아빠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또 엄마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림을 그리게 하실 때는 아주 자유롭게 누가 앞에 나오고 뒤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단지 이제 우리 엄마가 이 가정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엄마가 앞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 비춰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저희가 읽어주는 거지. 그게 맞습니다. 네. 맞아. 요즘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엄마가 1순위 했다고 집에 절대로 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뜻은 아닌데 아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의 역할, 아이가 생각하는 엄마의 역할, 그죠? 엄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뭐 그래도 7세의 그 무렵이면 성 정체성이나 그런 건 잘 이제 형성돼 가고 있는 듯이 보이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가족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그려보라 했을 텐데 그냥 그 나열하는 식으로만 표현한 게 좀 그 눈에 띄네요. 이 친구는 특징적으로 엄마가 무슨 문제가 힘들어했나 이렇게 글을 올린 게 기억이 나는데 원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저 못해요. 해보지도 않고 저는 이거 못해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능력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안 그리는 걸 봐도 저 안 할래요. 이렇게 물감도 이렇게 하면 손에 묻었어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팁을 그렇게 준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손에 묻고 흙을 묻혀도 이런 나쁜 경험도 해봐야 되는데 엄마가 안전하게 잘 키우려는 욕심 때문에 아이를 너무 이렇게 올곧게 깨끗하게 그죠? 그러다 보면 낯선 환경에 아이가 적응하는 게 힘들 수가 있다라고만 그때 코칭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물감놀이든 뭐 차르기든 아니면 뭐 그 아이들이 그 모래놀이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약간 강박적인 특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결벽적이고 강박적이다 하는 것은 학문기의 특성인데 2, 3세 때 엄격하게 그런 걸 교육을 하거나 하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거나 반항해가지고 그런 성격이 나올 때 결국은 흙놀이, 그 모래놀이, 밀가루놀이 그런 걸 통해서 손에 뭐 묻어도 하고 나서 또 씻으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뭔가 자기에 대한 그 효능감도 좀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급식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엄마가 해준 반찬은 절대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종일반으로 있는데 하루 종일 굶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급식이 나오는데 아이가 먹을 반찬을 바쁜데 엄마들 직장 다니는 엄마인데 맨날 아이 도시락을 따로 엄마가 또 싸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아이는 그림이 약간 자유로움이 좀 떨어져 보여요. 네, 네. 자유롭지 못한 게 아빠, 엄마 분홍색, 핑크색 옷에 우리는 파란색 옷을 입고 아빠와 동생은 똑같은 모자에 엄마와 나는 핑크색 왕관을 쓰고 그죠? 이것도 역시 편가르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머리 형태를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뭔가 그 입체감도 보여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의 뭔가 틀을 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 그러니까 좀 자유롭지 못한 이렇게 그 팔다리나 뭐 없는 거나 이렇게 구조가 제대로 뭐 구조가 맞지 않는 거, 뭐 불균형사 이런 걸 봤을 때, 안에 좀 가족 안에 이런 어떤 정서적이든 아니면 가족 안에 뭐 체계나 규칙이든 이런 부분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게 분명히 이 가족화에서도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약간 결벽적, 강박적 특성들을 보인다. 네. 결국은 집안 분위기도 엄격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는 너무 이제 부모가 완벽하게 이건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뭐 해야지. 아이들이 잘 갖다 놓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걸 또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너무 그 혼을 내거나 주눅을 들게 해서 아이가 완벽하게 이걸 갖다 놓게 되면 유명인들 중에도 결벽증, 강박증 환자들이 많아요. 그럼요. 베컴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는 원정 경기 가면 호텔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짐 정리하는데 반나절을 쓴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처벌이 들어가니까 강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가스불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해가지고 나가다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보고 뭐 확인해보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꼭 뭐 그걸 뭘 확인을 해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에게 너무 강박적이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키우는 것도 결코 아이의 자발성, 창의성을 좀 막는 거기 때문에 요 집 그림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특성이 확실히 보입니다. 네. 네, 통제성이 분명히 보이고 아이가 자유롭게 사고하는데 분명히 방해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니면은 뭐 우리 뭐 김장 담글 때 그 하는 그 뭐 비닐 있잖아요. 그런 거 펴놓고 그 안에서만큼은 자유를 주든지 뭐 그런 정도의 배려는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경우 이제 조금 더 크면 막 숙제를 제때 했느니 뭐 시간 뭐 이런 것까지 다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굉장히 힘들어하죠. 네. 최창호의 힐링 타임, 그림 상담. 오늘도, 여러 그림을 가지고, 심리 진단을 해봤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심리 그림 치료도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놀이 치료, 때로는 이제 뭐 인지 행동 치료도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심리 상담만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사실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도 신경정신과라고 해갖고 다 또 아이들의 문제를 다뤄주는 게 아니고, 어디 신경정신과를 가면, 우리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또 소개를 해주기도 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소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잘 경험이 있는 그러한 병원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창호의 힐링타임, 오늘도 저뿐만 아니고 우리 두 박사님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호경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양지원 박사님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최창호의 힐링타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알림도 설정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